14-10강 공유결합 2. 오늘의 주제는 단일결합과 다중결합입니다. 여기서 결합은 공유결합을 의미하겠죠. 단일, 한 개의 공유결합. 다중, 여기서 다자가 많을 다자입니다. 많다, 여러 개의 공유결합. 사실 배워보면 알겠지만 여러 개라고 해봤자 두 개의 공유결합, 이중결합, 세 개의 공유결합, 삼중결합이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의 다중결합의 전부입니다. 이전 시간까지 공유결합 물질들의 루이스 전자점식과 구조식을 그려보면서 예를 들었던 물질들, 그러니까 H2, Cl2, NH3, CH4 이런 물질들은 모두 단일결합만을 포함하는 물질들이었습니다. 구조식을 보면 단일결합은 결합선, 짝대기가 하나짜리들입니다. 보세요. 단일결합 하나, 단일결합 하나, 단일결합 3개, 단일결합 4개. 오늘은 다중결합의 생성 원리, 그리고 다중결합을 포함하고 있는 물질들의 구조식을 그리는데 도움이 될 만한 배경 지식 2가지 알아보겠습니다. 14-10강 시작하겠습니다. 공유결합을 하고 있는 건 분명한데 단일결합, 한 쌍의 전자를 공유하는 것만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물질들이 많이 있습니다. 1. 다중결합의 생성 원리. 산소 원자를 가지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원자 번호 8번 16쪽 산소. 원자가 전자 몇 개? 6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홀전자가 2개. 옥텟 규칙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이 2개의 홀전자가 짝을 이루어야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2개의 전자가 부족합니다. 이때 2개의 전자를 어디선가 뺏어오면 E- 이온이 되는 것이고, 아니면 주변에 전자를 공유할 만한 원자가 있다면 2개의 전자를 공유해야겠죠. 수소 원자 2개가 공유 결합하면 H2O 물 분자를 만들게 됩니다. 구조식으로 표현하면 전자쌍은 결합선 짝대기로 표현하고 비공유 전자쌍은 지우고 구조식 완성. 짜잔. 여기까지는 지난 시간에 했었던 단일결합. 그런데 말입니다. H2O도 유명하지만 산소는 산소 원자끼리 결합한 산소 분자도 가장 대표적인 공유결합 물질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중결합 들어갑니다. O2, 산소 분자의 구조식을 그려볼게요. 먼저 루이스 전자점식을 완성하는 것부터 해볼게요. 나중에는 바로 구조식을 그릴 수 있게 되지만 지금은 단계적으로 접근하겠습니다. 산소 원자, 산소 원자, 원자과 전자 6개씩 찍어보고 우리가 이제껏 했던 방식으로 전자 한 쌍을 공유하게 되면 그래도 아직 홀전자가 하나씩 남았죠? 홀전자가 있다는 말은 아직 옥텟 규칙을 만족시키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이때 이 자리에 다른 원자가 와서 공유결합을 할 수도 있겠지만 만약 없다면 남아있는 이 홀전자들도 같이 공유하자. 이렇게 산소 원자들이 각각 1개씩 2개의 전자를 추가로 공유하면 홀전자가 사라지면서 8개의 전자, 이렇게도 8개의 전자, 옥텟 규칙을 만족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두 쌍의 공유 전자쌍이 만들어졌고, 공유 전자쌍은 결합선으로 표기하면 두 쌍이니까 2개의 결합선이 나오겠죠? 비공유 전자쌍은 지우고 산소 분자 구조식 완성. 이때 두 쌍의 전자를 공유하는 결합을 이중결합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삼중결합, 질소 원자를 이용해 볼게요. 원자 번호 7번 15족 질소. 원자과 전자 몇 개? 5개. 홀전자가 3개 보이네요. 이 홀전자를 없애는 방향으로 공유결합이 만들어지겠다는 생각이 들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3개의 전자를 공유해 주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만약 수소 원자가 주변에서 결합할 수 있다면 3개의 수소 원자가 필요하겠죠. 그렇게 되면 단일결합으로 암모니아를 만들게 됩니다. 수소가 아닌 질소 원자만 결합한다면 전자 1개씩 공유하는 것도 전자 2개씩 공유해도 홀전자가 남습니다. 마지막 3번째 전자까지 공유하면 홀전자가 모두 사라지고 옥텟을 만족합니다. 8개, 8개. 보통 이럴 때는 비공유 전자쌍을 여기에 표현하고요. 구조식으로 바꾸면 공유 전자쌍 3개를 결합선 3개로 비공유 전자쌍 지우고 구조식 완성. 이때 공유 전자쌍 3개를 포함하는 결합을 삼중결합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다중결합 생성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어떤 물질의 화학식이 주어지면 화학식만을 가지고 구조식을 그릴 수 있어야 하고요. 더 나아가 뒤에서 대단원 3단원에 중단원 2까지 학습하면 입체적인 분자 구조까지 예측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최종 목적지입니다.
최종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전 단계가 쉽게 진행될 수 있도록 충분한 연습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최근 수능이나 모의고사에 나왔었던 물질들을 예제 삼아 화학식에서 구조식까지 어떻게 하면 쉽게 그려낼 수 있는지 알아볼게요. 구조식은 루이스 전자점식으로부터 그려내는 게 기본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이미 학습을 했고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몰라도 상관은 없지만 알고 있으면 화학식에서 바로 구조식을 예측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배경 지식 두 가지를 추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유전자쌍의 수 예측 방법. 공유전자쌍 한 쌍이 하나의 결합선으로 표현되니 결합선, 짝대기가 구조식 안에 몇 개 포함될지 예측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하겠습니다. 설명하기 이전에 이런 방법들은 어디까지나 옥텟 규칙을 만족하는 물질들에 대해서만 적용 가능하다는 거. 하지만 우리가 다루는 대부분의 물질은 옥텟 규칙을 만족하기 때문에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O2, CO2, HCN 이런 화학식만을 보고 그 안에 이중결합이 있을지 삼중결합이 있을지 어떻게 쉽게 알 수 있냐는 말이죠. 이건 원리만 알면 간단히 계산 가능합니다. 이런 거죠. 우린 공유전자쌍 수가 궁금해. 그러면 물을게. 공유전자쌍이 왜 필요하니? 그걸 말이라고 해? 전자가 부족하니까. 그러면 얼마나 부족한데? 라는 말이 얼마나 공유해야 하는데 라는 말과 같은 의미로 해석해도 되고 그 부족한 전자수가 공유할 전자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공유할 전자수가 궁금한 게 아니었고 공유할 전자쌍수가 궁금했죠? 쌍수? 네. 공유할 전자수를 2로 나누면 공유할 전자쌍수가 되겠고 이것은 구조식 안에 존재할 결합선의 수가 되겠습니다. 이게 뭔 말인가 싶죠? 우리가 이미 구조식을 알고 있는, 정답을 알고 있는 산소 분자부터 적용해 볼게요. O2, 산소 원자가 2개. 산소 원자가 2개 결합하고 있다는 건 화학식으로부터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자 안에 존재할 결합선의 수는, 결합전자쌍의 수는 몇 개일까? 자, 천천히 따라오세요. 원래 산소 원자 2개가 각각 옥텟을 만족하려면 원자 하나당 전자 8개씩, 8개, 8개, 총 16개의 전자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얘네들이 보유하고 있는 전자수, 원자가 전자수는 16족이니까 산소 하나당 6개, 6개, 더하면 12개. 아니, 16개의 전자가 필요한데 12개만 가지고 있어. 그렇다면 얼마나 부족한데? 4개 부족하네? 부족한 전자수가 공유할 전자수라고 했죠? 그렇다면 4개의 전자를 공유해야 해. 그런데 공유할 때는 전자 쌍으로 공유하죠. 4개의 전자는 몇 쌍? 2쌍. 2개의 공유 전자쌍이 나오겠군. 결합선 짝대기 2개. 산소 원자, 결합선 짝대기 2개, 이중결합. 그런데 총 보유하고 있던 원자가 전자수가 12개였죠? 위에서 6개, 12개. 이 12개 중 짝대기 2개에 사용한 전자는 4개의 전자. 그러면 8개의 전자가 남았겠네요. 비공유 전자쌍으로 8개 찍어주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다 옥텟 만족. 확인했으니 비공유 전자쌍은 지워버리면 구조식 완성. 다시 말하지만 배경 지식이라고 했어요. 산소 분자 같은 물질의 구조식을 그리면서 이 방법을 사용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복잡한 구조의 물질의 구조식을 예측할 때 계산하는 방법인데 지금은 공유전자쌍의 수를 이렇게 예측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 원리를 간단히 공식화해 보면 공유전자쌍, 결합선의 수는 필요한 전자수, 옥텟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원자 하나당 8개씩이 되겠죠? 단, 수소는 2개. 빼기, 갖고 있는 전자수. 이건 원자과 전자들의 합이 됩니다. 는, 공유할 전자수가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공유할 전자수가 필요한 게 아니라 공유할 전자쌍, 결합선의 수가 궁금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공유할 전자수를 2로 나눠주면 결합선의 수가 되겠습니다. 하나의 식으로 요약하면 필요한 전자수 빼기 갖고 있는 전자수 나누기 2는 결합선의 수. 바로 CO2, 이산화탄소에 적용해 볼까요? 탄소 하나, 산소 2개, 총 원자수가 3개입니다.
필요한 전자수. 원자가 3개니까 3 곱하기 8, 24개. 갖고 있는 전자수. 탄소의 원자가 전자 4, 산소 원자가 전자 6. 2개니까 곱하기 2, 12개. 갖고 있는 전자수를 더해보면 총 16개. 필요한 전자수에서 갖고 있는 전자수를 빼주면 24 빼기 16은 8. 이게 공유할 전자수. 8 나누기 2 하면 4. 결론 4개의 결합선이 필요합니다. 탄소 주변에 산소 2개를 배치하고 짝대기 4개.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16개의 가지고 있던 전자들에서 결합선 4개, 8개를 사용했으니 남는 전자수는 8개. 남는 전자는 바깥쪽에 있는 원자들부터 옥텟을 만족시키는 방향으로 비공유 전자쌍으로 배치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산소 옥텟 만족, 탄소, 산소 옥텟 만족. 그리고 비공유 전자쌍은 지워줄게요. 하나만 더 해봅시다. 수소가 포함된 분자 HCN, 시아나수소. 필요한 전자수. 이때 주의할 건 수소는 첫 번째 전자 껍질이니 전자 8개가 아닌 2개만 있으면 안정하겠죠. 수소는 필요한 전자수 2개. 그리고 나머지 원자들은 8개씩. 더해보면 총 18개의 전자. 갖고 있는 전자. 수소 원자가 전자 1, 탄소 4, 질소 5. 다 더하면 10개의 전자. 18 빼기 10 하면 8. 8개의 전자를 공유해야 하고 2로 나눠주면 4. 4개의 결합선이 나와야겠군요. 수소, 탄소, 질소 원자 적어보시고 결합선을 그어보면 또 여기서 고민. 결합선이 이산화탄소처럼 2개일까요? Nope. 수소는 전자 2개이면 안정해지기 때문에 4개의 전자를 공유할 수 없습니다. 즉 이중결합을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수소는 항상 최대 한 쌍 단일 결합밖에 할 수 없다는 사실 기억하세요. 그러면 수소, 탄소 사이에 하나, 탄소, 질소 사이에 3개의 결합선. 갖고 있는 10개의 전자 중 8개를 결합선에 썼기 때문에 남은 전자는 2개. 수소는 이미 전자 2개 안정, 탄소 8개 안정, 남아있는 전자 2개를 질소에 땡땡 찍어주면 8개 안정. 옥텟을 확인했으니 비공유 전자쌍을 지워주면 구조식 완성. 자, 여기까지가 첫 번째로 이야기하려고 했었던 공유 전자쌍수 결합수 예측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몇 가지 물질들에 대한 구조식을 그리다 보면 알 수 있는 사실이 방금 전에 나왔던 수소, 오직 단일 결합만 가능하다라는 것처럼 원소들의 종류에 따라서 결합할 때 나타나는 특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몇 개의 원소들에 대한 결합 특성만 잘 파악하고 있어도 화학 원 수준에서 시험에 자주 등장하는 물질들에 대한 구조식은 쉽게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이 몇 가지 원소들의 결합선 수. 수소, 결합선 무조건 하나. 산소, 산소를 포함한 대표적인 분자 H2O 물분자, O2 산소 분자. 산소 원자를 중심으로 볼 때 특징이 보이나요? 산소는 16족이고 전자가 2개 부족하다고 했었습니다. 따라서 공유 결합을 한다면 반드시 2개의 전자를 공유해야 합니다. 이때 단일 결합을 2개 하기도 하고 이중 결합을 한 번으로 2개의 공유 전자를 채우기도 합니다. 즉 결론적으로 산소 원자 주변에는 항상 결합선이 2개가 보여야 합니다. 이 결합선을 저는 수업할 때 팔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산소는 팔이 2개다. 하나, 둘, 하나, 둘. 바로 질소 원자 볼까요? 15족 질소. 전자 3개 부족합니다. 그렇다면 질소 원자 주변에는 항상 결합선이 몇 개 나올까요? 네, 3개. 팔이 몇 개? 3개. 우리가 연습할 때 그렸었던 구조식들 나열해 볼게요. NaC3, N2, HCN. 질소를 중심으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팔이 3개. 반면 여기 수소는 팔이 항상 하나라는 거. 그렇다면 탄소는 원자가 전자수가 4개입니다. 홀전자가 4개. 그렇다면 팔이 몇 개? 4개. 메테인, CH4 4개의 결합선. CO2, 산소의 입장에서는 팔이 2개, 탄소의 입장에서는 팔이 4개. C2H4, 에텐, 탄소 2개에 수소가 4개네요. 탄소, 탄소 결합. 그리고 각 탄소에 수소를 2개씩 배치하면 수소, 4개. 그런데 이렇게 하면 탄소의 팔이 3개밖에 안 되죠? 여기에 이중결합을 하면 4개가 됩니다. C2H2, 에타인. 수소가 2개밖에 없네? 탄소, 수소. 탄소는 팔이 4개니까 여기에 2개 추가하면 3중결합. 그렇다고 탄소 사이에 4중결합을 하는 C2 분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또 이걸 설명하려면 혼성 오비탈을 이야기해야 하는데 여기서는 중요하지 않으니 그냥 이렇게만 말하고 넘어갈게요. 탄소 원자의 원자가 전자를 구성하는 s오비탈과 p오비탈의 혼성으로는 사중결합을 만들 수 있는 오비탈 겹침을 구조적으로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3주기 이상의 원소들처럼 d오비탈을 갖고 있으면 가능할까요? 라는 기특한 질문을 할 수도 있겠죠. 대답은 가능합니다. 3중결합 이상의 결합도, 결합수 4개 이상의 결합도 3주기 이상의 원소에서는 존재할 수 있다 라는 것까지만 이야기할게요. 네, 결합선을 8로 비유하면서 몇 가지 원소에 대한 8의 개수를 일반화시켜 봤습니다. 간단한 주기율표를 볼게요. 여기서 우리가 공유결합 이야기할 때 등장하는 주요 구성 원소는 많지 않습니다. 1주기 수소, 2주기 탄소, 질소, 산소, 플루오린, 그리고 3주기 염소. 수소 결합선수 하나, 8이 하나, 탄소 8 4개, 질소 3개, 산소 2개. 플루오린 할로젠 원소죠. 여기 G 나온 결합선 숫자 보면 경향성이 보이죠? 4, 3, 2, 1입니다. 플루오린 결합선수 하나. 원자가 전자가 7개이니 이미 3개의 비공유 전자쌍이 자리 잡고 있어. 하나의 홀전자만 공유 전자를 기다리고 있겠죠? 물론 3주기 이상의 원소들은 옥텟을 만족시키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 결합선 수가 4개 이상 되는 물질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배우는 교육과정 내에서는 주요 물질들이 2주기 원소이기 때문에 그냥 옥텟을 전제로 결합선 수 4개가 최대인 것처럼 받아들여도 화학원 수준에서는 큰 무리가 없겠습니다. 그리고 수소나 플루오린처럼 결합선 수가 하나라는 것의 의미는 이중결합은 절대 할 수 없을 뿐더러 수소나 플루오린이 중심 원소가 되어서 다른 원소들을 거느리고 있는 그런 모습은 만들어지지 않고 주변에서 중심 원소에 붙어있는 모습만 볼 수 있습니다. 팔이 하나잖아요. 네, 오늘도 강의가 길어졌군요. 어쩌죠? 원래는 여기에다가 최근 수능이나 모의고사에 사용된 물질들의 구조식들을 쭉 그려볼 생각이었는데 이건 다음 강의로 넘기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 강의를 올려놓고 보니 항상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안녕 뒤에 몇 마디 적어봅니다. 예외에 대한 부분입니다. 탄소는 팔이 4개, 질소는 팔이 3개야 라고 결합선들의 수를 기억하기 쉽게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항상 예외는 존재합니다. 일반적인 분자가 아닌 다원자 이온을 형성할 때 또는 화학원에서는 잘 언급되지 않지만 공명 구조가 그려지는 경우도 8의 개수가 다르게 구조식이 그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디까지나 화학원 수준에서 옥텟 규칙을 만족하고 구조식을 그리는데 어려움이 없는 수준의 분자들에 대해서 8의 개수를 강의에서 이야기 드린 것이고 화학원을 공부하거나 문제풀이에 사용해도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